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야스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야스라는 회사는 2017년도 7월달 정도에 상장을 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상장하고 나서 한 2년 이내에는 거의 뭐 관심을 안 두는 스타일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게 뭐야 2년 이내에는 관심을 안 두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그래도 요청하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어요. 이것은 아직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그러한 실적 공시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2017년도 7월 달에 상장을 하면 보통은 이제 그 상장할 당시에 뭐랄까 이게 상당히 좀 과대평가해서 매출도 끌어오고 해서 한 지금 정도 2018년도 정도에는 어때요? 좀 많이 매출이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보통 추이를 보이거든요. 신규 상장한 업체들 보면은 상장할 당시에 좀 매출이 미래치까지 좀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다음 연도에는 좀 매출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축소가 되는 아니면 정체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요. 이제 그런 근데 이 회사는 의외로 매출이 지금 많이 증가했죠. 100%가 넘게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도 148%가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122%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4분기만 보면 4분기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4분기를 보면 686억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빼면 돼요. 여기서 이게 누적이잖아요. 3분기 누적에서 4분기 누적을 빼면 4분기가 나오죠. 이렇게 빼면 돼요. 68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68억, 단기순이익은 137억으로 지금 3분기 대비해서 한번 볼게요. 3분기는 지금 384, 81, 61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4분기는 지금 384보다 훨씬 크죠? 지금 많이 증가해서 3분기보다 그렇죠. 3분기보다 많이 증가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분기 때가 제일 많이 635, 182, 153억이었는데 685보다 매출은 더 증가했죠. 예, 그래도 좀 그 4분기 때 다시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한번 현재 펄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361억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시총이 2696억 그래서 한 7.46배 ROE가 한 28배 정도 28%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ROE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ROE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자본 평균이잖아요. 밑 분모가 자본 평균 부대 그 다음에 뭐예요? 단기순이익이잖아요. 단기순이익. 그럼 이 자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단기순이익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기순이익이. 그래서 뭐냐면 작년도에도 이제 뭐냐 이게 평균 그러니까 기초 자본하고 기말 자본 더하고 나누기 1을 한 거잖아요. 평균은 그렇죠. 이 안에 ROE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된 상태에서 지금 뭐야 계속 당기 순이익이 뭐 유지만 돼도 28% 유지만 돼도 내년에 당기 순이익이 더 많이 돼야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하나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자본, 우리 주주가 투자했을 때 이익,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숫자로만 보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퍼가 7.46배, 그 다음에 ROE 지금 계속 단기 순이익 수익률이 어때요? 수익을 얻는 게 주주가 봤을 때 28% 정도 되니까 몇 년만 지나면 이거 상당히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는
자, 우리 한번 좀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는 지금 당기순이익이었대요. 224억. 지금 3분기까지 누적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누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이 지금 1295억. 그 중에 이익잉여금 누적된 게 709억. 그렇죠. 전년도에는 484억인데 1066억 자본 총계가. 그래서 부채 비율이 18.2%에서 67.5%로 많이 증가했어요. 부채 비율이. 지금 부채가 많이 증가했죠. 그렇죠? 부채가 많이 증가했어요. 부채. 그러면 680억이 증가했죠. 부채가. 680억. 680억 왜 증가했냐? 유형자산을 보니까 지금 85억 정도 유형자산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출 채권이 지금 595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재고자산도 179억이 증가했고 미청구공사도 248억이 증가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595억, 179억, 248억, 85. 현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현금이. 그쵸?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금 흐름이 안 좋고 지금 그래서 금융자산도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금융자산을 팔아서 지금 팔고 단기 차입금도 100억 정도 예, 차입을 하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매입 채무도 어때요? 현금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매입 채무도 좀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 지급할 시기를 419억 정도 지금 안 주고 있고 왜냐하면 이만큼 못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안 줘야 현금 흐름이 나오고 이제 이건 뭐냐면 미청구공사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초과청구공사는 이제 현금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5억 받아서 이것은 미청구공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은 좀 안 좋다. 현금 흐름 안 좋다 지금.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이렇게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분기까지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 이 회사가. 근데 이제 4분기에 보면 잠깐만요. 2017년도 한번 볼게요. 이게 2017년도 거거든요. 2017년도 사업 보고서. 그러면 이게 2017년도, 이게 2016년도, 이게 2015년도예요. 자, 2017년도 영업 평균으로 보면 플러스잖아요. 아까 3분기까지 뭐예요? 지금 적자였는데 85억. 4분기에는 뭐예요? 플러스가 돼요. 20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플러스가 돼요. 3분기까지 적자였는데 자, 2015년도는 이제 적자였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 회사는 특성이 뭐냐면 3분기, 4분기에 대금을 지급하는구나. 4분기에 대금 지급. 그래서 여기 있는 매출 채권도 거의 4분기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100%는 지급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거의 지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플러스가 될 확률이 크다.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동자산을 보면 지금 1751억이에요. 그렇죠? 유동부채를 보면 852억이에요. 852억. 852억인데 지금 재고자산을 뺀 게 당자자산이라고 했죠. 1536억. 그렇죠. 1536억이고. 그래서 어때요? 뭐 나름 괜찮죠? 그리고 초과청구공사를 보니까 157억인데 이거하고 초과청구공사하고 미청구공사는 서로 상계 처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248억이 증가됐지만 이건 초과청구공사는 뭐냐면 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133억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미청구공사가. 매출 채권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야? 청구권이 있는 그러한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미청구공사는 청구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청구권이 없는 자산. 이건 청구권이 없는 자산. 그래서 이것은 못 받을 위험, 대손 위험만 있지만 이것은 의무 수행 위험까지도 있다고. 좀 리스크가 매출 채권보다는 더 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이게 주문 제작을 해주는 어떤 공사 관련된 그러한 회사들은 미청구공사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임의성이 좀 있어요. 회사에 임의성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임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3분기까지 이제 4분기 때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아보고
받아보고 이제 이게 이제 큰 숫자의 문제가 없으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는 그렇죠. 나름 괜찮고 뭐 이게 좀 저평가되고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회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바웃으로 많이 보시고 재무제표는 어바웃으로 많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바웃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전방산업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산업. 그렇죠.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서 얼마 수주를 받느냐. 이제 이거 아니에요. 전방 산업이 잘 되면 설비 투자 많이 하면 이 회사도 당연히 같이 수주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리스크가 뭐냐. 리스크 이 두 가지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가 뭐가 있느냐. 아까 영업 현금으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제 4분기 때 보면 이게 플러스가 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여기 보면 2017년도도 보고 보면 16년도 보면 3분기까지 마이너스고 4분기 때 플러스 이렇게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매출 채권에 대한 매출 채권이 595억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느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거래 상대방이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 뭐냐면 이건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고 여기는 보면 4분기 때 보통 그 현금으로 플러스 될 정도로 회수를 많이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자체를 설정을 안 했어요. 이 회사는 그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거의 설정 안 했다고. 보통 여기 아까 특수 관계자와 매출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거의 677억 중에서 거의 600억 넘게가 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런 매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어때요? 지금 대손 충당금 자체 하나도 설정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 채권은 제가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했어도 큰 리스크는 지금 매출 대비 17%에서 61.8%까지 증가했잖아요. 지금 매출 대비 좀 뭔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럼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현금 흐름을 또 보셔야 될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안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저도 방 이거는 갑자기 한번 현금 흐름표만 한번 볼게요. LG 디스플레이에 현금성 자산이 뭐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초, 2조 7천억 정도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뭐 현금 흐름도 좋잖아요. 회사가 현금 흐름 좋아요. 물론 이제 적자가 나고 왜냐면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도 엄청나죠. 엄청나고 그렇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좋아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 적자가 났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좋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못 받고 할 그런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미청구공사도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초과청구공사와 미청구공사가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현금 흐름에 상당히 많이 지금 적자가 이루어지는 주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유동부채 중에서 이자가 나가는 차입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 100억. 다른 것들은 이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붙고 이자부 차입금이 100억이에요. 그리고 또 올해 빌린 거죠. 올해 이자부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LG 디스플레이한테 협력 자금 계열 이렇게 협력 업체들 그러한 정책 자금으로 그 당시에 빌렸던 거고 지금 갚았고 100억은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자부 차입금이 100억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자부 차입금 즉 기타 유동 금융자산 이 426억이잖아요.
이것을 처분해도 충분히 이거를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정적이다. 이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지금 36억에서 215억으로 179억이 증가했어요. 179억.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거는 재고자산을 항상 보라고 했죠. 재고자산을 뭐가 증가했는지 보셔요. 재고자산은 보면 여기서 보면 제품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8,600만 원 거의 뭐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원재료 보세요. 원재료. 원재료가 123억, 9억에서 123억이니까 뭐예요? 114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제공품이 만들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 지금 90억. 그러니까 26억에서 90억.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4분기 때 매출이 이만큼 증가할 거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수주잖아요. 수주.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주문을 받아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만들잖아요. 주문 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공품은 나중에 매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억은 원재료는 미리 원재료를 사놓는 거죠. 지금 물건을 계속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수주받은 금액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검토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도 그렇게 리스크가 없다. 이것은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원재료하고 제공품, 매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채권과 미청구공사는 이것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의 현금 흐름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현금 흐름이 아주 나빠지면 이제 이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LG 디스플레이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왜냐하면 이 아직까지는 보니까 뭐 현금성 자산도 많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돈이 들어올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뭐 망가진다든지 해가지고 현금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게 늦춰지잖아요. 늦춰지다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을 못 받고 계속 물건을 만들고 뭐 하다 보면 또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현금 흐름 한번 관찰해 보시고 항상. 그리고 지금 유형자산이 지금 85억 정도가 증가했죠. 감가상각을 한 것까지 하면 이게 좀 더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형자산을 보면 지금 건설 중인 자산 있죠. 건설 중인 자산이 지금 80억 정도 지금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 뭔가를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건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체 취득 어떤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계장치도 사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하고 있는 것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80억 정도 건설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총 한 96억 정도 지금 설비 투자를 뭐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체 취득까지 투자 같은 그런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 지금 설비 투자를 지금 누적된 게 한 1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회사. 그렇죠. 이 회사의 어떤 사이즈로 보면 어때요? 이 회사 사이즈가 지금 뭐 어때요? 지금 유형자산이 원래 330, 200, 100억 정도 플러스가 된 거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그렇죠. 한 200 얼마에서 100억이 플러스가 된 거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이 나중에 완공이 되면 사이즈가 상당히 커져 버려요. 그렇죠.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지금 부채 같은 경우도 이자부 차입금이 100억이라는 거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초과 청구공사는 미청구공사는 좀 안 좋은 거지만 초과 청구공사는 돈을 먼저 받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상계시켜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충당 부채 그러니까 한 32억 정도 설정해 놓고 이것은 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미리 비용 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미리 비용 처리 해 놓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충당 부채로부터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한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예. 현금흐름표 보면 지금 적자지만 4분기 때 보셔가지고 4분기 때는 흑자로 이제 돌아서면 이제 뭐 특별한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 보면
지금 금융상품을 많이 처분했죠. 예, 금융상품 한 200억 정도 처분했고 취득하고 처분한 거 상계시키면 200억 정도. 예. 지금 왜냐하면 현금이 안 좋기 때문에 3분기 때까지. 그리고 단기 차입금 증가했고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 이렇게 되고 뭐이 정도 상황까지 재무 상태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회사를 보실 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무제표는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그럼 이제 이 전방산업하고 리스크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우선 읽기 전에 먼저 한번 사전에 지금 이제 제가 뉴스를 좀 요약해 놓은 거 요청을 받은 것들은 메모해 놓고 관련된 산업을 한번 그래도 한번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쭉 요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노트 저장소에 오일리드 공부 자료에서 보면 이거 이제 여기 타고 들어가면 이제 뉴스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LG 올해 시설 투자 8조 원, 오일리드 사업 전환 속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어때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나올 거 어느 정도 계속 8조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기술 빼가기에 오일리드 빨간불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요. 중국 쪽에서 지금 지금 한국 엔지니어링 100명 이상 지금 중청도 오일리드 공장에만 근무하고 있다는 거. 나중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OLED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있다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가 지금 계속 스카웃을 해가서 이 기술 격차는 충분히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BOE 세 번째 OLED 공장 착공 이것도 한번 보시고 예. 예. 물론 이 회사가 중국 쪽에도 지금 그 공급 계약 내역을 보면 중국 쪽에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뭐냐면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BOE에도 한번 이번에 10월 달에 보니까 공급 계약 내역을 보니까 BOE 쪽에도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10.5세대 투자 이게 화이트 OLED가 지금 화이트 OLED 증착 시스템하고 증착원을 지금 이 야스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투자한다는 거 계속 보면 뭔가 왜 투자가 많잖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부정적인 뉴스 같아요. OLED 장비 업체 정부 탓에 우리 다 죽는다 해가지고 뭐냐면 국가 핵심 기술 지정 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자 이제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이 되면 장비 업체를 갖다가 중국 쪽에 수출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중국 쪽에 수출을 못하면 야스 입장에서도 지금 그 증착 시스템이나 증착원을 수출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 핵심 기술로 왜 이렇게 됐냐면 아마 어, 삼성 어디에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 OLED 3D 라미네이트 장비 기술을 톱텍 주요 임직원이 유출했었잖아. 이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톱텍 사태를 겪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찬성 기류가 강하고 LG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광저우에 대형 OLED 공장을 건설 중인 LG 디스플레이는 반대. 왜냐면 이게 되면 야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야스에게 좋은 그런 계속 뭐 투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산업은 계속 좋다. 계속 투자를 많이 해요, 올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좀 지연되느냐, 뭐 계속 제 시간에 되느냐, 이게 시간의 문제지 투자는 한다는 거예요. 단지 리스크가 아까 국가 뭐예요? 국가 지정 기술 뭐죠? 그게 핵심 지정 기술인가요? 국가 핵심 기술 지정. 국가 핵심 국가 핵심 기술 지정. 그렇죠.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중국 수출 쪽에 막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읽어보는데 그 이쪽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R 자료도 있어요. 이렇게 IR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IR 자료 어디서 보시는지 아시죠? IR 자료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여기다 OLED 쪽에 이쪽에다가 제가 여기 좀 야스 거 하나 IR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이쪽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IR 자료는 뭐 그렇게 한번 뽑으셔 갖고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아마 사업 보고서보다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업 보고서를 한번 좀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IR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야스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예. 그리고 2017년 9월 달에 상장했네요. 9월 달에. 7월 달에 아니라 9월 달에 9월 29일에 상장했고 아직 2년이 안 됐죠. 2년이 지금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네.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증착 시스템과 증착원 이거예요. 이거 뭔가 이 회사는 좀 뭔가 이게 딱 만드는 게 딱 한정돼 있어 가지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이렇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뭔가 문제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이 부분도 이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회사의 어떤 이게 뭐 상당히 일본 쪽하고 일본 회사하고 지금 이 회사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회사 있는데 대형 쪽은 그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 대형 증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화이트, OLED, 뭐 증착 시스템, 예, 이제 그런 쪽은 독점 거의, 예, 8세대 쪽은 아, 그다음에 근데 최근 4년간 신용평가 내역을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BBB 마이너는 적정 수준의 상거래 신뢰도를 보유하지만 장래의 거래 안정성에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수준. 지금 거의 LG 디스플레이하고 만 거래하잖아요. LG 디스플레이 말 그대로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이 회사의 기술을 뺏으려고 맘만 먹으면 솔직히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뭐예요? 현금을 갖다가 지연을 시켜버려요. 현금 주는 거를 대금 지급을 지연을 시켜버리면 이 회사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주 또 싸게 회사를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러한 솔직히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맘만 먹으면 그렇지만 이제 뭐 주위에서 좀 언론이라 이런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거래선이 약간만 더 다변화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뭐야 매출 공급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잠깐만요. 야스 한번 볼게요. 야스 지금 10월 달에 보면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10월 달에 보면 공급 계약 내역을 보니까 이게 중국 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공급 계약이 중국 쪽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54억 정도. 큰 금액 뭐 큰 금액이죠. 154억 이게 딱 10월 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다변화가 좀 많이 되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8월 달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811억이에요. 그쵸? 엄청나죠? 계약 내용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 거의 LG 디스플레이 주주가 또 이 야스의 주주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이 회사에 한 15%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 지분율이 한 15% 정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주식은 한 1,300만 주, 1,300만 주고 지금 아직 배당은 지급하지 않고요. 배당은 지급하지 않고 지금 현금 흐름이 지금
3분기까지 좀 이게 들쑥날쑥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분기별로 좀 들쑥날쑥해서 예.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예, CRT에서 LCD에서 OLED로 이렇게 지금 OLED 제조 장비로 성장의 축이 전환되어 있다는 거. 이 회사는 증착기 및 증착원 기술을 보유해서 패널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요. 이게 읽어보시고 OLED는 뭐예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층이 전류에 반응하여 빛을 발산한 유기 화합물의 필름으로 이루어진 방막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저는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OLED가 그냥 요약을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OLED가 LCD 뭐 좋다는 거죠.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아 OLED가 더 좋은 거구나. 또 기술적으로도 더 좋은 거구나.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알고 계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 디스플레이 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BOE 등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가 선도하는 산업이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는 유기물 증착 이 과정에서 증착 시스템, 증착원 예, 이런 부분이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재는 어때요?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플렉서블 OLED가 상용화됨에 따라 OLED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예. 지금 계속 OLED 비중이 LCD 비중은 성장이 거의 마이너스지만 OLED는 예, 15.7% 연평균 성장. 예.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대형 쪽이잖아요. 대형 쪽. 대형 쪽이기 때문에 대형 쪽 한번 보면 예, 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연평균 29.7%. 예. 그리고 이 회사 그다음에 이 회사는 OLED 증착 장비 신규 뭐야 화이트 쪽이 화이트 증착.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이 2017년도 18년도 예, 상당히 많이 성장하죠. 그래서 화이트 증착 장비는 2016년도 이렇게 보면은 51.7% 정도 상승하고 예. 그래서 증착 장비 시장이 성장에서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은 이제 좀 중소형 쪽에 거의 독점이죠. 중소형 쪽이 독점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쪽에 한 80.8% 정도. 예.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이 크지만 대형 쪽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예. 이제 OLED 경우도 과거 LCD가 보여주었던 투자 실행, 공급 증가, 초과 공급, 투자 축소, 수요 증가, 초과 수요, 투자 실행의 사이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예요? 투자를 초장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야스 같은 경우는 항상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러한 사이클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투자 실행, 공급 증가, 초과 공급, 투자 축소, 수요 증가, 초과 수요, 투자 실행의 사이클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항상 그 뭐야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투자의 기간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OLED 산업은 현재 초기 시장 형성 단 지금 초기라는 거죠. 초기. 국내 대형 패널 양산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야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좀 약간의 그 주가의 변동성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고 주가의 변동성은 큰 의미가 없는 지금의 주가의 변동성은 그래서 아까 그 중국 쪽 그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이것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금 중국도 투자를 많이 하고 LG 디스플레이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좀 성장이 될 게 좀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리스크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는 TV에 들어간 대형 패널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용 중성 패널에 집중하고 있고 이 회사는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예. 여기 보면 지금 중소형 OLED 시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96.1%,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1.9%예요. 아주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하고 있고 TV용 대형 OLED 시장은 LG 디스플레이가 80.8%를 현재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한국이 거의 뭐 96.6%고 예, LG 디스플레이 OLED 투자 전망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다 뭐 굳이 읽어보실 필요 없이 아까 그 이거 보셨잖아요. 이거 보시면 계속 뭐 8조 원 투자 뭐 이렇게 투자 뭐 이게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정확하게 우리가 뭐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굳이 추산을 안 하더라도 전방 산업이 좋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요. 전방 산업이 좋다. 전방 산업이 좋은데 전방 산업은 좋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뭐냐면 전방 산업이 좋은데 뭐냐면 이건 시간의 문제예요. 이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지연이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 지연이 될 뿐이지 전체적인 방향성은 갈 거다.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추가 매수 형식으로 이 회사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회사 이게 OLED가 초기잖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주가 핵심 기술 그것만 좀 없으면 상당히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읽어보니까 그냥 투자를 많이 한다. 네,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투자를 많이 한다. 그 정도 선. TV용 대형 OLED 시장 이렇게 가속화될 것이다. OLED로 전환이 LCD에서 OLED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 회사 투자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55인치 이상 OLED TV 출하량 보면 보세요. 계속 증가하죠. 계속 증가해요. 증가하고 있고 지금 보셔요. 이게 OLED TV 같은 경우도 2014년 16만 6천 대였는데 어때요? 2016년도에 2년 만에 지금 몇 배예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이게 성장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CD는 중국 쪽에 지금 넘겼잖아요. 거의 패권이 중국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OLED TV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경쟁 관계를 보면 지금 OLED 산업의 핵심 분야인 증착 관련하여 증착원 및 증착 시스템을 제작 납품하고 있는데 이 당사가 그 OLED 산업이 발전이 시작될 때부터 증착 분야는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는 핵심 기술 분야였어요. 일본 캐논 토키사 이 회사가 증착 장비를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물론 이 회사의 증착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사가 즉 야스가 2013년도 LG 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 8세대 증착 장비를 수주하여 양산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LG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생산 라인의 선익 시스템. 중소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여기서 이 회사 투자할 때 아셔야 될 게 대형 OLED 증착 OLED는 뭐냐면 증착 시스템이나 증착원은 야스 거를 사용한다. 야스 거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대형 OLED 증착 시스템과 증착원은 야스 거만 사용하고 있어요. 야스 거만. 그렇죠. 일본 거 사용하지 않고 지금. 그 다음에 중소형 OLED는 뭐냐면 일본 것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여기 선익 시스템 두 개를 사용하고 증착 시스템은 증착원은 야스 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 OLED 증착 시스템은 야스 거가 거의 LG 디스플레이한테는 독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소형은 일본 토끼사와 선익 시스템을 두 개 사용하고 있고 증착원은 야스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증착 시스템 이 회사는 거의 70 몇 프로 차지해요. 매출이 70 몇 프로 70%가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 쪽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 LG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 투자 그것도 화이트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전방 산업을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중소형 쪽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다변화하려고 중소형 쪽도 지금 이 회사가 하고는 있어요. 다변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변화가 얼마나 성공적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모바일 쪽도 지금 증착 시스템을 이미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다른 업체들과 좀 뭔가 이렇게 지금 이걸 갖다가 뭔가 공급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형 쪽이 이 회사의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에 대형 디스플레이 증착 시스템과 증착원 이 부분 그 증착 시스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증착 시스템 이 부분 예. 지금 야스 같은 경우는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거의 독점이고 BOE 쪽에 아까 10월 달에 한번 공급 계약 맺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중국 쪽과도 중국 쪽도 지금 이쪽 회사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 엔지니어들이 많이 지금 건너가고 좀 스카웃을 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LG 디스플레이를 충분히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나중에는 상당히 야스의 고객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일본 회사한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 그래도 한번 지금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해 나가면 이제 그럼 단지 이제 문제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OLED 증차 장비 분야는 한국, 일본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나 중소형은 일본의 토끼가 양산에 성공하면서 앞서고 있으며 대면적은 당사가 8세대 개발 완료하고 양산 성공하며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증착기와 증착원 모두 양산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당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 그러니까 증착기와 증착원 모두 양산 성공 경험을 보유한 당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8세대 대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예. 대형 쪽은 아주 그런 것 같아요. 양산 성공 경험 보유하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경쟁상의 강점을 보면 대형 OLED 증착 장비의 기술적 우위. 지금 화이트 OLED 방식은 원래 이 방식이 있고 화이트 OLED 이 방식이 있어요. 알리지 예, 이 방식이 있는데 화이트 OLED 8세대 기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증착하고 있기에 RGB 방식 대비 생산성 6배 높다. 지금 RGB 예, 이런 부분이고 화이트 OLED 공정 난이도가 낮고 공정 난이도도 낮고 공정 마진이 크다는 거죠. 생산성이 좋다는 거죠. 생산성이 좋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기물질이 OLED 패널에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14에서 24% 수준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착 과정에서 유기물질 로스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인라인 OLED 증착 시스템은 유기물질의 사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 장비로 8세대 기판 기준 70% 이상의 물질 사용 효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런 기술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력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지금 8세대 기판을 이용하는 OLED 생산 공정은 LG 디스플레이에서 처음 적용하였으면서 OLED TV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 장비인 증착기와 기판 핸들링 방법을 당사와 LG 디스플레이에서 사전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양산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라인 구축 이후 OLED TV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년 이상 개선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당사는 대형 OLED 증착 장비 분야에서 유일한 양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LG 디스플레이와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거고 15% 정도 지분 투자를 한 거고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이 회사는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하죠. 유일한 양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회사가 진입하기는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진입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이런 개선 작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 메이저 디스플레이 업체로의 증착 장비 공급을 통해 적정 수율 확보를 위한 양상 경험을 보유한 경쟁사는
캐논, 토키가 유일한 상황이다. 또한 LG 디스플레이 어, 2.1 라인의 성공적인 양산을 발판으로 2016년에는 추가 생산 라인의 증착 장비를 발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유일한 대형 OLED 증착 장비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LG 디스플레이 추가 생산 라인인 광저우 2개 라인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 상당히 그런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증착원 기술. 이제 이 증착원 기술은 뭐 증발시키는 장치인 것 같아요. 유기물질을 가열해서 증발시키는 장치. 그래서 이 증착원의 기술 쪽도 방막 균일도가 있어야 되고 2% 미만으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 부분을 달성했다는 거고, 물질 사용 효율도 70% 높다는 거고, 양산성도 확보했다는 거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뭐야 자사가 직접 개발한 증착원을 사용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뭐예요?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된 당사가 증착 설비 전문 업체로서는 당사가 가장 많은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이외에 증착 설비 전문 업체로서 그 야스가 가장 많은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제품 매출 증착 시스템이 한 78.7% 차지하고, 그 다음에 증착원이 12.7%,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8.6%. 그렇죠. 워낙 뭐 이게 기술력이 있는, 기술력이 있고 이게 해자가 있다는 거죠. 해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자가 있고, 그래서 대형 쪽에서는 거의 독점적이다. 그래서 국가 핵심 기술 그것만 지정이 안 되면 중국 쪽에도 충분히 많이 공급이 될 확률이 크다. 예, 이런 부분이고, 지금 생산 능력, 생산 실적 보니까 2018년 3분기 증착기가 95.37%, 지금 거의 뭐 가동률이 가동률이 풀로 거의 차고 있죠. 증착원도. 그래서 지금 계속 건설 중인 자산 뭐예요?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도 설비 투자를. 그렇죠.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설비 투자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생산 능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증가. 그리고 성장을 담보한다는 거죠. 성장. 왜냐하면 전방산업 수주를 계속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성장을 담보한다는 거. 설비 신설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수주 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야스 8월 15일 날 수주 총액이 어때요? 100만, 1000만억, 10억 배, 855억이죠. 855억.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또 855억. 그쵸? 2019년도까지 지금 이건 84.9% 진행률이 됐고, 이것은 12.3%예요. 지금 9월 30일까지 12.3%. 이런 부분이라는 거. 지금 19년도까지 가는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예. 수주 잔고가 지금 920억, 280억. 특별한 거는 비용 처리한다는, 연구개발비는 비용 처리하고. 이제 딱 봤어요. 봤는데 이 회사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IR 자료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하여튼 전방 산업은 좋아요. 이건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보셔도 전방 산업은 좋고, 지금 설비 투자가 확대하고 있다는, 오일리 설비 투자 확대하고 계속. 그래서 이 회사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딱 읽어보시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형 OLED는 야스가 지금 증착 시스템하고, 중소형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토키하고 선익 시스템, 야스가 증발원이고, 이런 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 확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로 거의 대부분이 LG 디스플레이로 가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LG 디스플레이 보면, 잠깐만요. 이거를
보면 매출이 LG 디스플레이로 지금 1056억이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 분기 말에 보면 거의 LG 디스플레이로 다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로. 그리고 매출 채권도 보면 미천고공사도 그렇고 그렇죠? 엄청나죠? LG 디스플레이로 지금 거의 다 간다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좀 고객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대형 OLED TV 신규 투자가 예상되는 중화권 패널 업체를 대상으로 대형 OLED 증착 시스템 매출 예정,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용 OLED 생산을 준비 중인 중화권 업체들과 증발원 공급 협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용 OLED 뭐 공동 개발, 뭐 이런 부분들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그리고 제품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증착 시스템과 증착원이잖아요. 그거 대형. 그래서 지금 모바일용, 좀 모바일용, 그렇죠. 모바일 OLED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개발을 했다는 거. 그래서 모바일용도 지금 개발해서 예, 이런 부분들 지금 왜 해외 패널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는 거 모바일용도 예. 그리고 생산 인프라도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 업체를 다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다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고 아까 건설 중인 자산도 지금 한 100억 정도 좀 쌓여 있잖아요. 지금 캐퍼가 그래서 기존 캐퍼가 2천억 원인데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증설하면 연간 6천억까지도 가능하다. 6천억까지도 매출이. 그래서 어때요?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 시장 확대, 그 다음에 제품 확대, 생산 능력 확대. 그래서 성장의 어떤 준비는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크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임원 현황 보면 이제 정광호 씨가 대표이사인데 여기 쭉 보시면 이제 뭐 지금 물리학과 정교수고 연세대학교 초미세과학연구센터 소장이었었고 물리학과 교수예요. 그렇죠. 상당히 그리고 다른 분들 보면 이렇게 딱 보시면 회사는 적은데 이게 뭐 상당히 커리어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커리어가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회사는 적은데 커리어가 이렇게 커리어가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물리학 박사분들도 연구직 박사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 근속 연수는 한 3년 2개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급여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회사는 거의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그 매출 채권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는 거, LG 디스플레이 쪽이라서 그 거기에 대한 대손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정리를 어디다 있으면 좋겠나?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좀 공간이 있는 데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이자부 차입금이 100억이에요. 이자부 차입금이 100억.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부채지만 이자가 안 나가는 부채예요. 그냥 이자부 차입금이 100억이고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매입 채무는 솔직히 뭐 조금씩 연기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갑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자부 차입금은 은행에다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뭐예요? 기타 금융자산 있죠? 기타 유동 금융자산으로 충분히 팔아서 갚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400억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안정적이다. 이 회사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매출 채권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매출 채권이 증가했지만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을 안 했어요. 이건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거다. 그래 대기업이잖아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현금 흐름이 지금 현금도 현금성 자산도 좀 있고 현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그래도 좋아요. 적자지만 3분기까지 적자였지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이 LG 디스플레이 혹시라도 망가지면 영업 활동 현금이라든지 안 좋고 막 이렇게 망가지면 어때요? 이게 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매출 채권을 원래 4분기에 보통 이 회사는 4분기에 보통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늦어지면 이 회사도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한번 LG 디스플레이의 현금 흐름표까지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좀 많이 증가했지만 리스크는 없다. 재고자산은 리스크는 없고 재고자산의 의외로 뭐예요? 안전마진이다. 안전재고다. 안전재고. 뭐냐면 원재료 미리 사놓는 거죠. 지금 수주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제공품 미리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안전재고다. 그 다음에 자 전방산업 복잡하지만 그냥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방산업 좋다. 시기의 문제다. 시기. 지연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회사가 이제 대형 OLED 쪽은 계속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냥 좋다 전방 산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막 이렇게 보실 필요 없고 그다음 리스크는 뭐예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 리스크다. 지정이 되면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중국 쪽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리스크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혹시라도 그,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국 쪽이 OLED 같은 경우도 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차피 OLED 쪽 그 대형 그 증착 시스템이나 증착원도 이쪽에서 이렇게 계속 팔면 좋은데 혹시 만약 이 중국 쪽에서 다른 어떤 그 증착 시스템이나 증착원 일본 쪽이나 그런 쪽을 또 차용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술자들 스카웃해서 따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LCD처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제 그때도 만약 이 중국 쪽과도 계속 공급을 이뤄 나가면서 파트너십을 맺어 나간다면 이 회사는 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장이 2017년도 9월에 상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장한 회사를 2년 동안 거들떠보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상장할 당시에 좀 매출을 갖다가 미래 매출까지도 끌어오고 뭔가 뻥튀기해서 상장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2018년도 8월에 12월 달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상장할 당시보다 훨씬 지금 매출이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신규 상장 업체의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이 회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